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줍줍하기 전에 데이터를 좀 보면서 그다음 최근에 왜 떨어지는지 좀 고민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진 세미캠이 8월 8일 날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아작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의 잠정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 QOQ로 매출 증가율은 33%, YOY로는 이제 30%입니다. 근데 뭔가 좀 작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시장에서. 왜냐면, YOY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대략 한 50% 정도의 어떤 증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했을 거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밖에 안 나오니까, 뭔가 매출 인식이 조금 더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 1분기 때는 YOY로 한 38%가 나왔어요. 그리고, YOY로 한 42%가 나왔으니까 대략 이제 이 수출 데이터와 매출의 어떤 성과가 연동되고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한 거죠, 시장에서. 근데 이제 50%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YOY로 30%밖에 안 나왔던 거죠. 그럼 뭔가 이제 6월달쯤에 뭐 매출 인식이 조금 연기된 게 있을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당장 악재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아리송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QOQ로 보게 되면 이 잠정치 실적을 제가 좀 긁어가지고 트라스에서 나온 잠정치 실적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K스탯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거 제가 뽑아낸 겁니다. 이거를 엑셀로에다 다 집어넣어서 보니까 QOQ로도 한 17%가 늘어났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QOQ로 3%밖에 인식 못한 거는 뭔가 매출 인식을 6월달에 좀 못한 거 아닌가. 6월달에 이제 선적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도 조금 둔화되는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매출 인식도 조금 둔화되는 게 있었던 것 같다는 또 추정은 할 수는 있죠.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차트가 과거 전저점인 3만원대를 깰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볼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수출 데이터이고, 수출 데이터가 이제 8월 11일에 8월 달에 10일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10일치에다가 곱하기 3을 했을 때 그 3을 한 그 수출 데이터가 최소한 이제 6월달 급락했었던 게 6월달이란 말이에요. 6월달에 급락했었을 때에 6월달의 수출 데이터를 넘어서는 수출 데이터가 한 번 더 찍히고 7월달보다도 또 괜찮은 수출 데이터가 찍힌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8월 11일쯤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 찬스가 되지 않겠느냐.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어차피 이 회사의 어떤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요가 증가할 텐데 그 와중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도 개발을 해놔서 삼성전자가 EUV를 많이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단가가 높은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프로덕트 믹스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또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 2020년도에 동진 세미캠이 노스볼트랑 10년간 장기 계약해서 2차전지 소재 매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일단 뉴스가 나왔고, 지금 2022년도 5월 달에 지금 공장 완공해서 하반기부터는 매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매출이 7천억이다, 700억이다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매출이 붙어서 실적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만큼 매출이 아니고 연 한 700억, 800억이다. 뭐 초기 매출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한 7천억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포토레지스트 위주로의 매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 포인트가 장기적으로는 EUV,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노스볼트 관련된 매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확정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이러한 투자 논리를 생각했을 때는 전저점을 깨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8월 11일 날 8월달 10일치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나오면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진 세미캠을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출 데이터로 조금 주워 보려고 하려면 8월 11일에 8월달 10일치의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 사실 이제 제 다른 영상에서 동진 세미캠이 좋다고 말씀드렸던데
이 9월 달의 수출 데이터가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5월 달 수출 데이터가 월드간 단위로는 최고로 좋았고 5월 달 수출 데이터의 한 달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21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이후에 그 있었던 시세에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흘러내립니다. 아시다시피 6월 달은 영업일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좀 월 단위로 전월 대비해서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긴 한데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더 내려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하려면 월 단위 수출 데이터가 여기 있는 수출 데이터 5월달 수출 데이터를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이 월 단위 수출 데이터를 그 5월달에 대한 데이터를 넘어서는 기록을 하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이제 동진세미캠은 박스권이고 그렇다면 이번 8월 11일에 나온 데이터의 핵심은 이 월 단위 수출 데이터 6월달의 수출 데이터 최저점을 하회하 6월달에 얻은 수출 데이터보다 낮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느냐 그래야 이제 단기 저점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을 보면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 2월, 3월, 4월에 대한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어쨌든 가장 연간 단위로 가장 최저 수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가와 연동돼서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한 4월달 이 4월달 수출 데이터가 저는 이제 한 요 정도 데이터 요 데이터들 1600만 달러 1600만 더 달러의 수출 데이터보다는 8월 11일에 좀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래야 뭐야 그럼 8월 11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8월 11일에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6월달 수출 데이터보다 잘 나오네. 뭐 그러면은 뭐 아직 이 수출 데이터 상으로는 매출 추세가 깨지진 않았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일단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YOY의 어떤 수출 데이터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2021년도에 수출이 잘 됐어요. 기저가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YOY로 수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일단 2분기 수출 데이터만 보게 되면 3분기 수출 데이터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2022년도 3분기 수출 데이터가 기저가 높았던 3분기보다 잘 나올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에 대한 단초가 저는 이제 8월 달에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핵심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10일치의 수출 데이터에다 곱하기 3하고 7월달 수출 데이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고려를 하면은 QOQ로 성장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수출 데이터가 QOQ로 성장을 한다면 여기 K스탯에서도 YOY로 성장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2분기는 작년 3분기 기저가 높다고 생각되는 작년 3분기보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QOQ로 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데이터가 8월 11일에 나오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사볼만 하다. 그런데 지금은 8월 9일이니까 한 이틀 정도 참아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